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 인사팀 출신 자프로입니다. SK 자소서 가이드 영상 모두 잘 보셨죠? 댓글 이벤트로 2명의 취준생을 제가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첨삭을 진행해 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이공계 취준생의 한번 자소서를 제가 한번 직접 첨삭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프로듀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좋은 기회로 자소서 이벤트에 당첨된 H대학교 20계열의 한 학과의 회장이며 이번 처음으로 자소서를 쓰는 취준생입니다. 저는 자소서를 쓰면서 자소서 책을 읽고 참고하면서 작성하였는데요.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면 A 취준생의 1번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발적으로, 두 번째는 최고 수준의 목표, 세 번째는 끈질기게, 네 번째는 성취한 경험.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가이드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자네요. 천자면 가능한 한 천자 999에서 천자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인이 면접을 가게 되더라도 천자를 꽉 채우게 되게 되면 분명히 면접 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가 많아집니다. 또 본인이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천자를 맞췄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며 그리고 저는 뭐 정확성을 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의 근거가 하나씩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어떤 거는 930자 어떤 거는 990자 이러면 안 되고요. 글자 수는 처음에 933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분명히 이거는 자소서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자소서를 최소한 990자 이상은 늘려야 되고 999자 천자로 해야 된다. 그리고 소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막으로 알아보는 나의 위치는 뭐 뒤에 내용이 다 알겠네요. 방막으로 알아봐서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다. 뭐 레벨이 높다, 뭐 낮다 이 정도겠네요. 그럼 이것만 보고 그 서류평가위원들은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셔야 되고요. 제가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재료 및 공정을 수강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동반도체 연구소에서 쭉 이런 이론을 실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학과 금속방막연구소에 어디에서 디펙트가 없는 방막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거 재료공학과에서 디펙트를 배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놨고요. DC 스퍼터 장비를 이용하면 강판 표면에 CU를 증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스퍼터 장비가 워낙 많아서 이거는 증착하는 장비 중에 하나고 이 뭐 쌤 이거는 어차피 마이크로스코프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면 바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뭐가 파티클이 관찰되었고 쭉 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건 뭐 노력 중에 하나겠죠. 폴리싱을 하고 세척했다. 뭐 DI를 하고 그다음 0.3 뭐 옴스트롱에서 공정 압력 쭉 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후 재공정을 수용하고 셈으로 관찰한 결과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그냥 한마디로 인사팀에 제가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자소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했던 그냥 프로젝트 설명, 프로젝트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는 걸로 해서 바꿀 수 있고 이거는 정말 자소서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세 줄, 네 줄, 네 줄, 세 줄, 세 줄, 세 줄 해서 눈이 되게 아픕니다. 이거 보려고 했을 때도 뭐 통일성이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되게 아프고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발적으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자발적으로가 뭐가 있을까? 그냥 서울대학교 공동반도체 연구소로 가는 게 자발적인가? 허나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럼 D 최고 수준의 목표. 다른 것보다 최고 수준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게 뭐가 있나? 이 방막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최고 수준과 유사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게 비교가 돼 있나? 그것도 없습니다. 끈질기게 이거 서울대학교 공동반도체 연구소에서 얼마 동안 했는지도 안 나와 있죠. 끈질기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취한 경험. 이거는 본인이 성취지 이거는 인사팀 입장에서 보면 성취가 아니죠. 그냥 실험 하나 한 건데 실험에서 디펙트가 없는 방막을 만들어 봤고 그게 무슨 기업체에 사용되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딱 끝. 이 밑에 걸 보지도 않고 이 위에 것만 보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첨삭을 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걸 바꾸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때 첫 번째 글자 수는 천자수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 이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소제목은 가장 중요한 게 뒷부분을 포함하면서도 그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 카피라든가 아니면은 뭐 뉴스라든가 헤드라인인가 이런 것들 많이 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정철 작가 뭐 사람 사전이라든가 이런 광고 카피라이터가 쓰시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거가 뒤에 딱 하나의 핵심 요약을 주면서도 호기심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가이드를 했습니다. 요 4개는 무조건 주되 요 밑에 거를 포함해라. 그리고 항상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그래서 1번을 제가 한번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보시면 옆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쭉 감자 전분으로 만든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팀원들과 학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학술제인 만큼 대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가 나왔네요. 모든 학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팀은 감자 전분으로 보호대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시제품을 만들어 PT 발표를 한 결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요것만 해도 전체적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편해졌어요. 그리고 4, 7, 8, 4 4줄, 7줄, 8줄, 4줄이라서 통일성이 있고 레이아웃이 훨씬 보기가 편해서 이거랑 같은 내용을 똑같이 썼더라 그래도 우리 우측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때 메일을 보낸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좌측에 있는 내용은 그냥 에피소드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고 본인이 왜 선택했는지 최고 목표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뭐 예를 들어 뭔가를 어필하려고 해서 쓴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굳이 어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어차피 요새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이런 거 다 안 쓰잖아요, 잘. 그래서 그런 것도 쓸 필요도 없다. 그리고 1번이 SK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걸 꼭 그렇게 직무랑 유관시켜서 뭘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직무랑 유관시켜서 만들 거라면 만약에 그게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닐 거라면 다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에피소드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뭔가를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했던 거 본인이 이런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인데 이거 SK에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SK랑 뭔가 유관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해줘야지 어필이 되는데 그냥 딱 끝나니까 영화에서 그냥 반전 없이 끝나는 아니면 결말 없이 끝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소서가 약간 프로젝트 설명 같은 느낌이라서 이런 것들은 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추후 면접에 가게 되면 엄청난 마이너스다. 왜냐면 지금 다 어차피 이공계 얘기예요. 그리고 회사 실험 얘기고 학교 실험 얘기. 그러면 나중에 이거 임원 면접에서 임원들 들어왔을 때 뭐 경영 지원이나 영업 마케팅 들어오면 이런 거 다 알겠지만 뭐 스포터 얘기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100%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들어간다고 치면 그냥 두 번째 문단에서 들어가고 세 번째는 다른 얘기가 나와야지 면접에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고 한 팀원이 감자 전분으로 보호대를 만들자고 했고 의견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팀원이 불가능하다면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뭐 위기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겠네요. 그러나 저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게 약간 자발적으로라도 연결이 있어요. 감자 전분은 물과 혼합이 되면 비뉴천 유체가 돼서 쭉 해서 뭐뭐뭐 했고 저는 PT 발표를 위해서 비뉴천 유체의 원리와 시제품으로 시장 경쟁성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목표가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치할 수 있는 뭔가를 했죠. 그래서 유체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유체역학 책을 대여했고 뭐뭐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유체역학을 이해하기는 힘들었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해가 어려운 유체역학의 부분은 기계과 교수님한테 자문했다. 이것도 자발적으로도 되고 목표도 되죠. 그리고 보호대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영학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래서 땅땅땅땅해서 감자 전분의 실험 및 시제품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팀은 8팀 중 1등을 하여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처음 시도해보고 모르는 분야였지만 팀원들과 협업하고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은 결과가 대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기능을 그로잉팀 엔지니어 이런 것들은 뭐 괜찮네요. 수요일 생산량 직면했을 때 다방면으로 찾아보고 개선하여 공정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 지금 한 번 첨삭한 거 지금이 1번 첨삭이거든요. 첫 번째 첨삭한 게 100% 났고요. 그럼 한번 쭉 볼게요. 글자 수 천자수니까 오케이입니다. 감자 전분으로 만든 대상 근데 좀 부족하네요. 이거 말고 조금 더 트렌디하게 이게 소제목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막으로 알아보는 나의 위치보다는 훨씬 난데 그래도 뭔가의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럼 요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자발적으로는 아까 본인이 계속 뭐 공부했고 뉴천 여체 쭉 유체했고 이러니까 들어가 있고 최고 수준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과 시제품, PT 발표, 대상을 수상했고 성취했고 끈질기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요 네 개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이 그 맨 마지막에 공정기술 그로잉팀 엔지니어로서 수율 생산량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방면으로 찾아보고 개선하여 공정 문제가 없도록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들어갔을 때 SK 실트론에 어떤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고 본인은 지금 했던 것처럼 비뉴천 유체를 쓰던지 아니면 본인이 했던 시장 조사를 하던지 그걸 통해서 수율을 뭐 몇 프로에서 몇 프로를 계산하겠다 이런 식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을 공부를 하려 그러면 지금 했던 뭐 반기 보고서 SK 실트론 반기 보고서는 IR 자료 이런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튜브의 직무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을 적지 말고 마지막에 임팩트를 줘야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필살기를 사용했는데 뭐 좀 약간 필살기가 제대로 들어간 느낌은 아니고 좌측은 한 50점, 우측은 한 7, 80점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럼 한번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것, 남다른 아이디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그럼 한번 쭉 볼까요? 글자 수는 931자로 이것도 노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쭉 한번 보면 육군 항공부대에서 쭉 임무를 수행했고 상급 부대에 보고한 결과 사령관 표창장. 뭐 이거는 좌측에서도 괜찮네요. 처음에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이 들어가죠. 모든 승무원을 위한 교본.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분대장으로 후임병의 임무 교육을 담당하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 뭐 매뉴얼의 중요성을 생각했나 보죠. 교육 CBT를 만들기 위해 중대장님께 건의하였고 대대장님의 승인을 받아 교육용 CBT 원래 이렇게 님자 잘 안 쓰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빼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나 타 중대 분대장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생을 왜 하냐. 이런 건 100% 구어체죠. 이런 거를 문서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문어체로 회사 용어로 바꿔줘야 되고요. 항공부대 특성상 생명이 위험한 임무가 많으며 많은 장병들이 무사히 전역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분대장을 설득했는데 그 설득한 게 첫째, 둘째, 셋째 이 방법대로 설득을 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지금 인사팀에서 이 자소서를 봤을 때 직접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다 자세히 안 봐요. 이러한 노력으로 모든 임무가 CBT가 제작되었고 그래서 제작에 참여한 모든 장병이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접목했고요. 남다른 아이디어도 있고 문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잘 눈에 보이지가 않고 지금 딱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소제목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소제목이 이게 이렇게 되고 뒤에 소제목이 들어와서 이해가 되기는 하나 맨 위에 가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는 되게 좋은데 레이아웃이 잘 안 돼 있어서 4, 7, 6, 5인데 이게 막 첫째, 둘째, 셋째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막 표현돼 있어서 생각보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1문단은 전체 요약하고 그 다음 2문단은 기존의 문제점, 뭐 방식의 차이, 하게 된 계기 이런 거 쓰고 3문단은 실행 과정을 자세하게 적어야 되고 그 3문단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레이아웃을 잘 표현해서 가독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눈에 잘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99자로 맞고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나는 교육을 남겼다. 뭐 이것보다 모든 승무원을 위한 교본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나는 교육을 남겼다 보다는 본인 이름을 넣는 게 낫죠. 땡땡은 교육을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도 되고 뭐 나는보다 왜냐면 이게 네자 세자 세자니까 여기도 네자 세자 세자 본인 이름처럼 누구 클레이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UH-60 승무원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분대장을 수행하면서 쭉쭉쭉 어차피 좌측이랑 비슷합니다. 후임병들에게 말로 임무 교육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문제점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쭉 해서 안 고쳐졌죠. 이거 문어체를 쓰고 구어체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은 갑자기 몰입하다가 몰입이 딱 깨지니까 이런 것들은 빼야 되고요. 그래서 CBT 제작에 참여했다 뭐 했다 첫째 둘째 셋째 CBT로 교육할 결과 20% 구체화됐고 뭐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SK 실트론 공적에서 그럴팀에서 뭐뭐 했습니다. 이거 굳이 넣을 필요 없는데 왜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만약에 어필을 했다면 두 번째에서 넣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좌측이랑 우측 지금 제가 우측의 첨삭을 말씀드리면 좌측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제가 진단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메일을 썼습니다. 근데 그 메일에 지금 반영이 됐냐? 두 번째는 반영이 안 됐네요. 두 번째는 소제목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크게 그냥 가독성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뭐 말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뭐 그냥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20% 상승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회사랑 연결을 시켰는데 너무 생뚱맞죠? 그것도 구체적이지도 않고 연결성도 없는 그런 논리가.
그래서 좌측을 보면 75점, 우측을 보면 75점. 이거는 다시 레이아웃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구어체로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 4, 9, 5, 5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보기 편하게 바꿔야 되려면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좀 줄여야겠네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답변은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원 분야와 관련, 그리고 특정 영역의 전문성, 꾸준히 노력한 경험,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 안에 있는 가이드는 당연히 조금씩 녹아 들어가야겠죠. 한번 볼까요? 글자 수는 952자입니다. 이것도 글자 수가 부족하니까 글자 수를 좀 늘려야 되겠고요.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실리콘 웨이퍼뿐만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뿐만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 이거 반복하니까 굳이 필요 없고요.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어떠한 공정, 어떠한 두 번 반복되니까 이거는 전체 문장은 아예 안 볼 것 같네요. 넘어갑니다. 반도체 재료와 공정의 이해 쭉. 여기는 첫 번째로 뭔가를 얘기하고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두 개를 했어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레이아웃. 근데 5, 7, 6, 아니 3, 6이에요. 이거 보기 진짜 불편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첫째, 둘째, 셋째가 없어야 되고요. 첫째, 둘째가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지저분하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리고 소제목도 반도체 재료와 공정의 이해, 기본에 충실한 엔지니어. 전혀 뭐 연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볼까요? 반도체 재료 강의에서 실리콘 웨이퍼 만드는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 특성과 동작을 배웠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에서 8대 공정을 했고 서울대 반도체 공정연구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직무 관련돼서 무조건 연구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예요. 서울대학교가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반도체 최고도 아니고 SK 하이닉스에서 뭔가 한 것도 아니고 SK 실트론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연관시키려고 지금 그 전문 분야에 그러니까 계속 중복되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쓸 거면 1번에서 빼던가 이 에피소드를 적절히 나누어서 다 써야지 이렇게 하나에 몰아서 계속 써버리면 정말 식상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보지도 않습니다. 쭉 결론적으로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이거 그래 여기서 연구소에서 했구나. 공정 실습했네. 근데 뭐 공정 실습을 해서 뭔가를 했다 배웠다가 아니라 그냥 깨달았다 뭐 굳이 크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공정기술에 관련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인데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냥 공정기술의 공정 실습을 수행했다. 뭐 그런 게 아니죠. 공정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분량 개선하고 그다음 공정에서 효율성 없는 그런 공정이 있어요. 뭐 재료랑 그런 것들이 불량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계 장비 설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공정을 효율성 있게 만들어서 리드 타임을 엄청 빨리 만들어서 그다음에 양산을 최대한 불량 없이 만드는 게 공정에서의 딱 기본인데 뭐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뭐 들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엔지니어. 그럼 기본이 뭘까요? 전공 지식의 수준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재료기사 필기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금속 재료기사 전체 합격도 아니고 필기 합격이에요. 여기도 이론이고 여기도 이론이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쓰려고 그러면 여기는 이론 쓰면 여기는 실기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그 A 지원자는 A 취준생은 SK로 진단을 하면은 지금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펙도 낮고 그리고 뭔가에 반도체 수업은 들었지만 뭔가에 그 반도체 수업에 관련돼서 내용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학점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학점?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애가 수학을 알려줘요. 그럼 잘 안 듣죠. 그 학점이 학교의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커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커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찾아서 다른 뭐 인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떻게든 꾸준히 여기서 나오는 게 항상 꾸준히잖아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뭔가에 좀 비효율적인 게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본인이 꾸준히 노력해서 그걸 개선했다. 그거를 공정기술 직무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거예요. 인사팀에서도 계속 그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필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필살기가 없고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면접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학점은 낮은데 왜 전공 과목은 많이 안 들었나? 그리고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뭔가? 왜 본인은 이런 항공 재료인데 왜 반도체를 했나? 막 진짜 수십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만의 전략이 필요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저는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적은?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방어를 했거나 1번, 2번에서 방어를 했거나 아니면 3번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어 기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신뢰성이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방어 기계. 그러니까 1번, 2번에서 그런 약점에 대한 그런 방어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이런 엔지니어라는 말은 듣지 않겠다.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위의 내용대로 평가위원들을 설득하려면 뭔가 다른 무기가 있으니까 무기가 만들어 오세요. 본인 경험에서 뽑아 오세요.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 뽑아 오세요라고 가이드를 드렸고 그 가이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수는 997자고요. 뭐 이건 오케이입니다. 그로잉 인맥 상통인데 뭐 이것도 큰 어필은 안 되니까 바꿔야겠습니다. 저는 공정기술 그로잉 팀을 희망합니다. 근데 훨씬 낫습니다. 이것보다 처음에 본인이 가고 싶었던 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훨씬 낫고요. 뭐 스태킹부터 쭉 해서 이런 공정을 단결정. 근데 이거 8대 공정이라 합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8대 공정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필요 없고 반도체 8대 공정에서라고 들어가면 되고요. 그롱팀의 기술 공정은 저의 재료공학 반도체 지식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팀과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의 능력과 일맥상통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뭐 그런 소제목이면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뭐 100점은 아니고 한 60점 정도 되겠네요. 그로잉 공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하나에 집중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방어하기 편하지. 그게 아니라 넓게 저는 진짜 기본에 충실한 엔지니어고 뛰어납니다. 반도체 전체를 압니다라고 하면 힘듭니다. 쭉 하기 위해서는 연력과 결정하기 필수고 그 다음에 바디 공정의 시드 회전수랑 쭉 돼서 생산형 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네요. 그리고 높은 순도의 단결정 실리퍼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 엔지니어도 반도체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디펙트가 어떻게 하는지 S대학교에서 공정시 이것도 그냥 S대학교라고 잘 표현했고요. 그리고 팹에서 쭉쭉쭉 웨이퍼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가 어떻게 했냐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점 방어 그러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저는 학점은 낮지만 저는 반도체 재료 공정을 전부 다 알고 있고요. 저는 기본에 충실하고 이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전 재료기사 필기도 땄습니다. 저는 엄청 그런 거에 쪽에서 지식이 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아무도 안 믿으니까 저는 그럼 그로잉 팀에서 그로잉 공정을 잘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들어가는 거는 훨씬 더 잘하고 이거가 맞죠. 근데 지금 이제 3, 9, 8로에서 보기도 훨씬 편하고 좋긴 한데 100% 방어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방어하려 그러면 그로잉 팀에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료과학, 연력학, 결정학을 이해했다. 이건 그냥 대부분 수업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실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S반도체에서 뭐뭐를 했기 때문에 이 공정 실습을 수행했습니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것도 배웠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실습하면서 본인이 어떤 걸 깨달았고 어떤 거의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서 어떤 걸 본인이 바꿨고 약간 이런 게 자세하게 나오면 여기선 이론, 여기선 실습을 깊숙하게. 근데 여기도 S대학교 공정 실습을 수행했다는 거로 얘기하고 뭐 그게 크게 없어요. 그냥 관찰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고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실습은 아니라 그냥 거의 이론적인 거의 연장선상이니까 이것도 방어하기엔 좀 그렇죠.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키포인트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 그 다음에 팀워크 발휘, 뭐 기여한 경험 이것들을 최대한 생각하면서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쓰면서도 위에 있는 단어들을 이게 들어갔나? 이게 표현됐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글자 수는 869자로 이건 안 되죠. 이거 회사에 대한 관심도 부족입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소제목을 썼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나 보죠. 한번 읽어볼게요. 2019년 11월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쭉 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다음과 같이 노력했습니다. 이거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일이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얘기하니까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류평가위원들이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하나 다 쉽게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이 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첫째, 대면 강의와 유사한 강의 환경을 만들자. 학생회장 혼자 쭉 해서 이렇게 해서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해서 여기에 표현이 됐는데 이제 잘 안 보이죠. 그리고 학생회 부장들과 전경 교수님들이 예비 수업에 참가해서 쭉 했다. 강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제 오프라인 강의랑 유사하게 그런 퀄리티를 높여서 만들었다. 그게 본인이 이제 항공재료공학과 학생회장이니까 본인이 참여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내용은 괜찮아요. 내용은 좋고 에피소드 좋고 이런 것들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약간 필사기적인 경험이니까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이 잘 안 보여요. 둘째는 학우들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자. 학과 학생회장이 쭉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상황을 고려한
특별 장학금을 학우에게 지급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책임감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 이거. 이거는 왜 이렇게 적는 건가요? 이거 좀 적으려 그러면 좀 새롭게 적고 좀 재밌게 적던가. 이거 딱 똑같아요. 뭘 깨달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죠. 이거 굳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다 없애면 돼요. 그냥 1, 2, 3, 4 있으면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정도가 공정기술이랑 연관성이 생기면 연관성을 해야 되고, 뭐 회사 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뭔가 연결고리가 편하게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연결고리 지금 1도 없어요. 이걸로 치면은 에피소드가 훌륭해서 한 70점? 이거를 제가 한번 수정을 요청했던 게 이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이냐면 지금 첫째, 둘째, 셋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냥 답변이나 2개 정도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조금 더 안 좋다. 그리고 새 내문단으로 좀 보기 편하게 구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잘 눈에 안 보인다. 그런 것들을 초반에 한번 기술을 해주라.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인사팀으로서 하나의 팁은, 이게 재료공학과 학생회장이라 그래서 인사팀은 딱 봤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포텐셜이 있는 친구를 뽑으려고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협업을 해서 진행했다라고 해서 그냥 조금 더 유하게, 이렇게 좀 강하게 말고 유하게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리더로서, 학생회장 리더로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수행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반대 기포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신입사원은 그런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는 괜찮은 것 같으나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문체에 따라서 SK 인사팀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부드럽고 최대한 본인이 뭔가를 투쟁해서 얻은 것처럼 적지 마세요라고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로 써서 메일을 줬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항공재료학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학우들에게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기에 재료공학과 학생회장으로서 학교 및 학생회와 미팅하여 피해를 줄이고자 다음같이 노력하였습니다. 뭐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연결성이 있네요. 2020년 3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수님도 온라인 강의를 해보신 경험이 없었기에 축축했고 해결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원 활용도 됐네요. 뭐 교수님과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 학생회와 미팅하면서 문제점, 문제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의견 도출을 격려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고 제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과는 상이하지만 더 좋은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어떤 해결 방안을 했는데 그 해결 방안에서, 그러니까 변증법적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본인이 이런 거 냈는데 여기서 딴 사람은 이런 거를 또 내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쌓여서 최종적으로는 학생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채택되었습니다. 아니면 결론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만 그 부정적인 단어 쓸 필요 없어요. 굳이 부정적인 거. 그래서 온라인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작은 의견을 수렴하는 리더의 자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뭐 이거가 이 앞에 거를 연결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 반환이 대두되었습니다. 대학 본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 학과 회장들과 미팅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재정 상황을 파악하였고, 그 다음에 등록금 반환이 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의 재정 상황 고민 반환 의견이 수렴되었고, 이러한 미팅 준비로 학교가 미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이 진행됐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먼저 준비하고 옳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팀워크인데 왜 자꾸 리더. 이거 잘못 정리한 것 같아요. 미팅의 달인 소제목도 그렇고, 그냥 이거 좌측이랑 우측 얘기하면 그냥 좌측이 더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우측은 뭐 큰 게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뭐 타인과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이끌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협력인데 팀워크에서 기여한 경험인데 이거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의도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컨설팅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컨설팅을 요약을 하면 땡땡대학교 항공재료학과 H준생 3.42 낮은 학점이고요. 이번에 첫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방향은 2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의 기본을 익히자. 지금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회사랑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 본인의 경험 정리를 한 다음에 어디를 쓸지 1, 2, 3, 4번을 크게 본 다음에 어디에 쓸지를 미리 다 정해놓고서 1번부터 쓰자. 1번 보고 쓰고 2번 보고 1번 썼나 안 썼나, 1번에 에피소드 안 썼나,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소제목, 레이아웃, 구체적 사실, 글자 수, 가독성 등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한 답변을 쓴 다음부터 계속 이거는 봐야 된다.
그리고 본인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유 같은 경우에도 성장기 청소년들을 위한 우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우유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우유가 다 좋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다 보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타겟이 있어야 돼요. 본인은 어디 부분에 특히 강점이 있는 누구누구라는 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없죠. 뭐 리더십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원자 대비 SK 이거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SK 실트론이네요. SK 실트론 대비해서 낮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분명히 필살기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최대 장점으로 학점을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고 장점으로 승화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합격 자소서랑 비슷할 경우는 100%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면 컨설팅 전후는 뭐 다 하고요. 평균적으로 50점 정도. 컨설팅 후에는 70점인데 제 생각에는 2차, 3차, 4차 뭐 이렇게까지 계속해야 뭐 8, 90점으로 올라갈 것 같고 지금 1차 첨삭을 통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의 마인드를 잡은 것 같아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첨삭 전 사실 저는 외국계 반도체 장비 회사와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를 쓴 후라 SK 자소서는 금방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만이었습니다. BY와 내가 지원한 직무, 회사의 인재상을 고려하지 못한 자소서였습니다. 클레이 프로님의 첨삭을 받고 팩트 폭격을 맞아 무엇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때 친절히 기업의 인재성과 필요하는 역량까지 친절히 알려주셔서 보다 나은 자소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자기가 작성한 자소서는 자기가 봤을 때 문제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서 자소서를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첫 글자, 첫 문장도 하기 힘들죠. 그거는 예시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그런 유튜브 취업 유튜브 영상들은 뭐 SK 자소서 1번은 이렇게 쓰시고요.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이드를 주는데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게 허무하죠. 그래서 이제 약간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쓰는데 나만 못 쓰는구나.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합격자 자소서 예시를 절대 볼 필요 없고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합격자 자소서 예시를 절대 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마다 갖고 계시는 스펙이라든가 그런 규격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참고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데 이제는 가짜 취준생 시즌1이 개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취업이 처음이거나 여러 번 탈락할 자신감이 없는 분들 대상으로만 제가 댓글로 이벤트를 했고요. 그 중에 6명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프로듀서 네이버 카페 들어가게 되면 그 6명 관련돼서 지금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일마다 그 6명이 지금 그 네이버 카페에 뭐 회사 분석한 거, 자소서 한 거를 모두 공개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댓글로 달아서 어떻게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라라고 해서 첨삭 및 진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6명들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약간 브이로그식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소서 첨삭 관련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풀친 자프로듀서나 아니면 자프로듀서 네이버 카페로 문의를 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SK텔레콤 서비스 마케팅 지원자의 자소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자소서도 2020년 하반기에 지원하는 자소서고 아직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쓰고 있는 자소서를 제가 첨삭한 전후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SK텔레콤이나 아니면은 저희 문과 인문상경이나 이런 쪽 문과인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